근데 이게 해외에서 열린다는 거는 사실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실 더 좋은 거는 한국 건축가들이 외국에 나가서 짓는 것들이죠. 한국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아직까지는 이 K컬처라고 하는 거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 세대로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미국을 보면은 제일 잘 나가는 주가 텍사스인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지난 5년간 인구가 2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미국 전체에서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난 50년 동안은 거의 캘리포니아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의 50년은 텍사스의 시대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에 보시면은 캘리포니아가 너무 잘 나갔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걸 느끼는 게 E.T. 같은 영화,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스필버그라든지 조지 루카스 같은 사람들이 있는 특수 촬영을 갖고서 전 세계 영화계를 장악했던 헐리우드 영화들이 있고요. 실리콘밸리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고 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가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했던 그런 주죠. 한 국가를 뛰어넘을 정도의 GDP를 갖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미래학자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사실 맞았죠. 지금도 보시면은 매그니피서트 세븐이라고 하는 회사들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에 베이스를 두고 거기서 시작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다. 텍사스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텍사스가 왜 매력적이냐면은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이 되게 낮고요.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 같은 것들, 심의가 훨씬 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업 중심으로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옮기고, 지금의 시대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저는 인공지능의 시대이면서 우주 공간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엄청나게 넓은 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데이터베이스를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죠. 일단 태양광 발전하기 되게 좋죠. 일조량도 충분하고 텍사스에는. 그리고 거기에는 원래부터가 석유 산업이 발달해서 에너지 산업이 거기 많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주에 비해서 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주항공 산업은 스페이스X의 그 스타베이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많이 오는 거고, 여러 가지 규제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 중이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미국 동부와 미국 서부와 남미, 이것까지도 딱 완전히 연결시켜지는 그 중심부예요.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텍사스가 향후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까지도 컨트롤하고 있고 쿠바도 앞으로 연다고 하니까 카리브해가 약간의 지중해처럼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남미하고의 연결 커넥션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텍사스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의 50년은 텍사스의 시대가 열릴 것 같다. 그게 건축적으로 봤을 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보면은요, 스포츠하고 음식 문화하고 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NFL 경기, 풋볼 경기를 보러 갈 때 보통 차를 타고 가잖아요. NFL 경기 보러 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바베큐 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NFL 경기장은 엄청나게 몇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니까 도시 안에다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럼 도시 외곽에다 만듭니다. 그럼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다가 만들면은 당연히 그 경기장을 보러 갈 때 대중교통이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엄청나게 넓은 영역들이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기 직전에 가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바깥에다 세우고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한 30분 가야지 경기장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3시간 전에 먼저 가서 경기장 근처에다 차를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고 거기서 바베큐 장비를 꺼내서 그 자동차 뒤쪽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고 맥주 마시고 웜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주말 동안에 패밀리 바베큐 하는 풍속도가 그대로 NFL 경기장의 주차장에 옮겨져 있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MLB 야구,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러 가면 항상 핫도그를 먹는다든지 음식 문화랑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스포츠는 곧 패밀리 행사고 패밀리 행사가 꼭 푸드로 연결돼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가 정확하게 설립이 안 된 게 골프죠. 골프는 대체적으로 그냥 격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젠틀맨들이 가서 하는 경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음식이랑 연결이 돼 있지 않은데 저는 이걸 CJ가 잘 치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CJ컵 바이런 넬슨이라고 해서 CJ에서 후원하는 PGA 대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일단 CJ는 올리브영을 비롯한 K-뷰티가 있고 비비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K-푸드를 또 전파하기도 하고 CJ ENM을 통해서 여러 가지 K-팝과 드라마와 예능을 K-컨텐츠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구성도를 쭉 보시면은 K-라이프 스타일의 글로벌 일상화를 꿈꾸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K-라이프 스타일, K-컬처 이런 것들을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골프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귀족적인 그런 운동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죠.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저변화된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대에 상관없이 노인부터 젊은 세대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갤러리들이 PGA 골프를 할 때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하고 엮어서 이것들을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골프 코스가 18홀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중간에 갤러리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들이 있어요. 경치 좋은데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비비고의 한국 음식들 같은 것들을 그 안에서도 다 체험할 수도 있게 돼 있고 해서 그곳에서 K푸드와 K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믹스했을 때 무리 없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PGA 대회도 대회마다 되게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웨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골프 대회라는 게 있어요. 거의 매년 5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막 오는 그런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가장 시끄러운 골프 대회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16번 홀 같은 경우는 그 선수하고 막 갤러리들하고 같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의 파티 분위기의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샷을 잘못 치면은 야유도 보내고, 보통 우리가 그 신사들의 게임이라고 하는 되게 정숙하고 차분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골프 대회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PGA 대회마다 조금씩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게 되는데, CJ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골프 대회에다가 K컬처라고 하는 거를 씌워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는 PGA 대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PGA CJ컵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CJ는 K푸드, K뷰티, K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우스 오브 CJ라는 게 있습니다.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스크린 X도 체험할 수 있고요. 올리브영의 여러 가지 제품들도 체험할 수 있고, 비비고도 먹어볼 수 있고, 이런 모든 K컬처, K라이프 스타일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갤러리들이 와가지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맛, 멋, 재미라고 한글을 써서 표현을 하는 그런 컨셉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K컨텐츠, K컬처 이런 것들을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하고 묶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독특한 PGA 골프 대회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국의 문화들을 소개하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K컬처라고 하는 거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 세대로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20대 한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세대와 그 위에 조부모님 세대까지도 연결이 되면은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3배 늘어나게 되겠죠. 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뿐더러 우리나라의 문화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J컵이 열리게 되면은요, 그 대회 기간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한 18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 18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해마다 K컬처를 체험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고 되면서 쭉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게 또 마침 텍사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텍사스에는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K컬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해외에서 열린다는 거는 사실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나인브리지 골프장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2020년에는 라스베가스로 옮겼다가 2022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옮겼다가 24년부터는 텍사스로 이제 베이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CJ가 수원을 하는 그 CJ컵 바이런 넬슨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사실은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국내에서 대회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마치 건축으로 치자면은 외국 건축가 불러가지고 국내에다 건물 짓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약간 초대한 사람들은 뽀대가 나겠죠. 그런 지자체나 이런 데들은 뭐 어깨에 힘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더 좋은 거는 한국 건축가들이 외국에 나가서 짓는 것들이죠. 한국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그래서 바깥 지역으로 나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국내에서 이런 CJ컵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미국, 그것도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큰 발전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텍사스에서 CJ컵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계속 영토 확장도 안 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살다가 우리나라의 공간을 혁신적으로 이제 확장시키기 시작한 거가, 제가 볼 때는 중동에 인부를 파견한 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가 해외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쓸모가 없었던 허공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위로 이제 공간의 확장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FDA 체결을 하면서 무역할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더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결정적으로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면서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대로 또 공간을 확장을 했죠. 끊임없이 우리는 공간의 확장을 90년대까지는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스폰서를 하든지 뭘 하면서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보시면은 토지 개발을 할 때 골프장이 들어가면 그 주변에
주변에 주택가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골프장 주변에 있는 집들 당연히 제일 비싸고 좋겠죠. 거기 잔디밭 다 관리를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두바이 같은 데 가시더라도 제일 고급 주거든지들은 다 골프장 만들고 그 주변에 택지들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비를 다 집들 비싸게 팔면서 뽑거든요. 텍사스도 사실 두바이랑 되게 비슷하죠. 사막지대고 인공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 동네이고 하다 보니까 CJ컵이 열리는 그 골프장도 주변에 보면 주택가들이 쭉 있거든요. 텍사스 우리 갔을 때 보시면은 그 매닐 뮤지엄이나 이런 거 보셨잖아요. 텍사스의 주택가 한가운데 막 엄청난 뮤지엄이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막 들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컬처럴한 프로그램들하고 주택이랑 되게 다른 데 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재미난 게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 빨간 바지 입으신 분들이 정말 뒷모습인데 체격 정말 좋으신 멋있는 중년 남성들이 쫙 한 100명쯤 있어가지고 자원봉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컬 커뮤니티가 스포츠 이벤트를 서포트를 하는 게 많아요. 저도 우리 애들을 한 1년 정도를 외국에서 키워본 적이 있는데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가 야구를 꼭 퇴근하신 다음에 거기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야구팀들이 막 수십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다 누구 아빠 뭐 변호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퇴근한 다음에 와가지고 애들을 다 야구를 가르쳐줘요. 유니폼 같은 것들이 다 맞춰서 주거든요. 로고가 무슨 피자 가게 로고가 붙어 있는 거야. 봤더니 그 피자 가게에서 스폰서 해가지고 유니폼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끝나고 나면 그 피자 가게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 그냥 지역 공동체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J컵 같은 경우도 아주 인상 깊었던 거가 그런 PGA컵이라고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대회잖아요. 근데 거기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동네 아저씨들이 오는데 물론 다 멋있더라고요. 그 빨간 바지 입고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PGA컵을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이벤트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제주도에 CJ컵 1회 때 한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때 분위기 되게 좋았죠. PGA 골프장은 이 비거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골프장보다는 길어야 되는 것 같아요. 2017년에 CJ컵을 할 때 일반 골프장으로 설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달라서 PGA컵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바꾼 다음에는 설계를 다시 바꿨다고 들었어요. 더 돈을 들여가지고 조경공사도 더 하고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PGA컵에서 요구하는 규격들을 다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내 대회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이왕 하는 거 우리는 PGA를 스폰서를 해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의 대회를 열어야겠다. 그 국제적인 대회 수준에 맞게끔 골프장도 다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아예 타겟 자체가 처음부터가 국내용이 아니었고 국제 무대를 타겟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게 CJ컵입니다. 골프가 단순하게 스포츠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고 K 라이프스타일과 묶어가지고 우리 CJ라는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게끔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를 홍보하는 좋은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 CJ컵은 5월 21일에서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날씨 좋은 때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중계를 보셔도 좋고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찾아가서 갤러리로 참여해 보시고 하우스 오브 CJ도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